네, 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뉴스로 좀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신고 안 하면 영업 정지시켜야 된다. 라고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계속 기사가 계속 그 재생산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요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지 어떤 건지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웅래 의원이 요분이 이제 민주원장 이런 거 하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정책 만드는 연구소 지금 원장도 맡고 있고 삼선 의원인가 사선인가 그래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바이낸스도 신고 안 하면 영업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배경은 그랬어요. 배경은 좀 읽어보니까 결국 기사를 다들 접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야 우리 9월 달부터 지금 특근법 당장 시행하는데 거기에 바이낸스도 신고 안 하면 규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규제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해외에서, 즉, 최근에 영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영국에서 바이낸스의 영업을 정지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 보셨나 봐요.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그게 6월에 한 28일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한 7월 초에 나온 그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짬뽕을 해서, 야, 그래,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영국도 하고, 야, 일본도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이낸스를 우리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상으로는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좀 살펴볼 거는 그 영국에서 그럼 제재가 왜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영국에서의 제재는 바이낸스 전체에 대한 지금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아닙니다. 좀 기사들을 몇 개를 좀 찾아보시면 누구나 아실 수 있을 텐데, 영국에서 지금 바이낸스가 제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낸스가 그 자회사 비슷하게 또 새로운 법인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이제 BML, 바이낸스 마켓 리미티드라고 하는 요건데, 요거가 지금 영국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BML, 바이낸스 마켓 리미티드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가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게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아서 이게 지금 영국 그 어디야? 영국 어디야? 네, 영국 금융당국이 때린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좀 해결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보면 바이낸스가 영국에서 영업을 재개하고 파운드화도 인출이 가능하게 이렇게 좀 해결이 되는 분위기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로 바이낸스는 발표 이후에 면허를 취득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불법 영업은 없다. 즉 자기들이 자회사했던 BML 바이낸스 마켓 리미티드가 이제 허가를 안 받았었는데 허가 이제 받고 이제 정상 영업하니까 우리 파운드화에 대해서 인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국 내에 문제가 없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국이 바이낸스를 규제한다는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일단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때린다고 하는데 일본은 사실 때린 지가 오래됐고 일본 시장의 좀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일본 시장의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야 한다. 얘 같은 경우는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일본이 바이낸스에 대한 이러한 걸 아예 하지 마라고 한 게 2018년도에 이미 3월 달에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에서 모든 걸 지정해가지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암호화폐 종류까지 정해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암호화폐만 거래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일본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건데, 결국 배경이 되는 그 모든 법에는 우리가 특별금융법이라고 하는 특근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영상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게, 제가 여기 영상을 링크를 달아 놓을 텐데, 특정금융정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요거 만들어 놨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분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특근법이 올 3월 26일부터 시행이 떨어졌고 6개월간 유예가 떨어져서 9월 24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단속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왜 이 시점에 이 노웅래 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소속이 여기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그다음에 민주연구원 원장 이게 이제 그 어디야?
민주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정책 연구하는 뭐 그런 곳에 이제 원장까지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소속이 어디냐면, 이게 소속이 뭐냐면,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면, 각각의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 소속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맡은 그 상임위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법률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법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웅래 의원 소속은 여기입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그 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웃긴 거는, 사실 지금 그 특검법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사실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들, 이게 지금 그 암호화폐가 전부 다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결정이 되었죠. 즉 이제 본인은 일단 소관이 아니다. 자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다녀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목소리를 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내년 대선과 연관되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재명 그 도지사가, 네, 전 도지사죠. 네. 이쪽에서 지금 가상화폐의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 그 노웅래 의원도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숟가락을 넣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저희 뭐 은성수의 난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것들 때문에 표를 많이 잃었잖아요. 표를 많이 잃다 보니까 이게 뭐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일단 1년 미루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년 대선이 있는데 대선 이후로 뭐 1년 딱 미루고 가서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선거 때가 되니까 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폄하 아닌 폄하를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숟가락을 얹고 계시는 이제 요 분께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낸스를 영업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치에 맞느냐, 본인들이 정해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를 사실 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거를 이제 살펴보게 된 계기는 뭐냐면, 실제 이제 특검법 문턱을 못 넘어가지고 우리가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퇴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몇 분은 좀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 모두 다 지금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안 때려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 때려치우는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냐? 여기 보면 시중은행이 발급해줘야 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어도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원화 입금을 안 받는 거래소로 남아가지고 거래소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뭐 원화를 넣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뭐 비트도 사고 이더를 사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특성화된 거래소에서는 다른 거래소에서 업비트라든지 빗썸에서 뭐 비트를 사가지고 여기에 넘긴 다음에, 전송을 시켜서 넘긴 다음에 거래하는 거는 영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팩트가 맞느냐를 좀 확인을 해야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여기 이제 여기 법령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련 법률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제3장의 7조의 내용이, 제가 뭐 다른 내용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3장의 7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1항이 어떤 게 있냐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하려면, 내가 거래소를 운영을 하려면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뭐 소재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들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번, 2번을 충족시켰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제 신고를 안 받아주는데, 그게 안 받아주는 게 아까 여기서 제가 특검법 할 때 거래소가 등록할 수 있는 요건 4가지가 나옵니다. 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든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요게 세 4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 4가지를 지금 만족시키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거래 메이저 4개 빼고는 지금 중소 거래소들이 폐쇄도 하고 지금 9월 되면 난리 난다는 얘기죠. 그중 특히 이번이겠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은행이 내줘야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거는 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다만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 즉 예외를 뒀어요.
이 예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세부 시행령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를 이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자, 네, 여기죠. 그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이란, 예, 그게 요거네요. 자, 7조 3항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이 사람들은 그 예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세부령으로.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봤었던 기사가 이제 팩트가 검증이 된 거죠. 즉 이제 시중은행이 발급 안 해주는 실명 계좌가 없으면 그냥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해도 된다. 즉 원화 거래를 입금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근법을 다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거 안 하면 사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코인을 좀 해보신 분들, 지금 저희가 코인을 하고 바이낸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구나. 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이낸스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주소가 보시겠지만 binance.com에 /ko, 즉 한글화된 페이지겠죠. 그래서 KO지만 이 binance.com이라는 글로벌 사이트에 그냥 한국화된 페이지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이거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는 지원 안 하느냐? 다 지원합니다. 뭐 영어 당연히 지원하고요. 일본어도 지원을 해요. 일본이 제재를 하니만 했지만 일본어도 지원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누르면 이렇게 서비스가 일본어로 나와요. 그죠? 일본어로 나오고, 다시, 네. 그리고 여기 KRW만 있는 게, 원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엔화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 갔냐? 네, 엔화가 있어요. 여기 JPY 엔화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한다고요. 그냥 이거는 디스플레이 되는 게 뭔지만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영업 활동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업 활동이라고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편의를 이용해서 KRW와 이걸 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원화를 받아줍니까? 법정화폐 입금을 받아주는 바이낸스가 법정화폐를 받아주는 거는 여기 있는 리스트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원화가 없어요. 기존에는 있었죠. 기존에는 binance.com이 아니라 binance.kr이라고 해가지고 원화 입금을 받아주는 바이낸스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 1월에 폐쇄를 했어요. 올 1월에 후오비 코리아 몇 개 이제 OKX였다 몇 개가 이제 다 코리아 지사, 한국 지사에서 원화 입금을 이렇게 받아주던 거래소들이 다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왜? 특근법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다 종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법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는 바이낸스의 경우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뭔가 바이낸스도 특근법을 신청해라? 아니, 바이낸스는 원화 입금을 안 받아준다니까요. 지금 원화 입금 받던 바이낸스는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고. 자, 이게 좀 제가 평소에 이렇게 기사 읽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좀 오랜만에 좀 빡치기도 하고, 좀 하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서 하셨는데, 최근에 좀 이런 기사가 있었죠. 저희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물 됐다,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한 것 같아요. 규제가 심하다는 게, 아니 말이 되는 규제여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말 그대로 원화 입금 안 받는, 자기들이 여기 법상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하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분명히 이제 안 한다고 했었다. 자, 원화 거래만 안 하면 제껴준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를 제대로 알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좀 아무쪼록 요번 영상을 좀 보시고 그거를 제가 노웅래은이 보실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나 걱정하시던 코린이 여러분들은 일단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바이낸스가 막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로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도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법을 바꾼다, 그런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원화 입금을 받지 않는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업 행위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원화 입금을 받냐 안 받냐로 특근법은 명시가 되어 있다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